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으신 적. 명절이 다가와도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민망하고 우리 애는 바쁘니까 하며 스스로를 달래신 적.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어도 애들 귀찮게 하면 안 되지 하며 마음을 접으신 적. 친구분들이 우리 아들이 주말마다 온다는 이야기를 할 때 괜히 마음 한구석이 쓰린 적. 이런 마음 저도 압니다.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이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나이 들면 자식밖에 없다던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에 잠 못 이루고 혼자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2000년 전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전해준 스토아 철학이라는 특별한 지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참으세요, 체념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드리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15분이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식의 무관심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 동료가 연락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웃집 사람이 인사 안 해도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옛날 친구가 연락 안 해도 다들 바쁘지 뭐하며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독 자식의 무관심만큼은 왜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새 앓는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고 하고 싶은 것 다 참으면서 학원비, 등록금을 댔고 내 것은 남루해도 아이 것만큼은 좋은 걸 사줬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부모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으면 그게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생일을 잊어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집 이야기를 들으면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조용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했던 그 반응, 그 행동, 그건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자식이 언제 전화할지, 얼마나 자주 올지, 나를 얼마나 생각할지. 그건 사실 자식의 선택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시작됩니다. 스토아 철학 핵심 통제의 이분법.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이 전한 삶의 지혜인데요. 그 중에서도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힘 안에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힘 밖에 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판단, 욕구, 행동이다.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은 타인의 생각, 타인의 행동, 그리고 외부의 사건들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마음가짐, 오늘 나는 어떤 기분으로 살 것인가. 내 행동, 내가 먼저 자식에게 연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태도, 자식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하루,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내 건강, 산책을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자식이 나를 얼마나 자주 생각할지, 자식이 언제 연락할지, 자식이 나의 희생을 알아줄지, 자식의 마음이 언제 돌아올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괴로워한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걸 붙잡고 밤새 속상해 한다고 해서 자식이 갑자자 연락할까요? 아닙니다. 왜 나한테만 일어나 하며 눈물 흘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건강만 상하고 내 하루만 무너지고 내 마음만 병들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쏟으라. 이게 바로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1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쁜 자식이라며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토아 철학을 접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언제 연락할지는 내가 정할 수 없어. 그건 아들의 선택이야. 하지만 나는 오늘 산책을 가고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그건 내 선택이야.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SNS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보고 싶었어.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힘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 훈련법.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실제로 매일 실천했던 방법들입니다. 사실과 판단을 분리하기.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상황 1. 사실 자식이 이번 주에 연락하지 않았다. 판단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쁜 자식이야. 상황 2. 사실 명절에 자식이 오지 않았다. 판단 나는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배신했어. 내 인생은 실패야. 보이시나요? 상처를 주는 건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한 건 그냥 연락 안 함이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거기에 나를 무시한다. 나쁜 자식이다. 내 인생은 실패다라는 판단을 덧붙이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 다음번에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판단인가? 이 판단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사실 자식이 연락 안 했다. 새로운 해석 바쁜가 보다. 내가 먼저 간단히 안부를 물어볼까? 사실 명절에 안 왔다. 새로운 해석 각자 사정이 있겠지. 나는 오늘 나를 위한 맛있는 걸 해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감사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할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로마의 황제였던 그도 매일 이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도 해볼까요? 자식이 연락 안 한 걸 세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식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고 끼니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한 달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만의 의미 있는 하루 만들기. 스토아 철학의 최종 목표는 덕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품위 있게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나는 오늘 동네를 산책한다. 나는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 나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 나는 손주에게 줄 모자를 뜬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서 나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기대 대신 선택하는 평온.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기대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평생 뭘 위해 살았나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아주 간단하게 묻습니다. 그 기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고 있나요?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자식에게 기대를 걸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나요? 아니면 연락 올까봐 핸드폰만 붙들고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와도 이제야 왔네 하며 서운해했나요? 만약 그 기대가 나를 계속 아프게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자식의 선택이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락이 오면 진심으로 기쁩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안 와도 평온합니다. 내 행복이 연락 유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천 예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둘 다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서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딸들이 바쁜 건 딸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야. 나는 딸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딸들의 시간은 딸들 것이다.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다. 그렇게 아버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사진 찍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SNS 봤는데 완전 멋있어요.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마법 같은 순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1. 부담과 죄책감이 사라진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계속 서운해하고 왜 연락 안 하니? 다른 집은 다 온다던데 하면 자식은 연락하는 게 의무가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잔소리 듣겠지. 아버지 만나면 또 눈치 보여.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평온하고 독립적이고 자기 삶을 즐기면 자식은 편안해집니다. 엄마가 요즘 되게 좋아 보이시네. 아버지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시네. 그러면 자식은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유 2. 존경심이 생긴다. 자식들도 압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부모를 보면 자식은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멋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이유 3. 건강한 경계가 생긴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면 관계에 건강한 경계가 생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의 삶은 너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다. 이런 경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로 부담 없이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 어느 어머니의 변화. 65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5년간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며느리를 원망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스토아 철학을 접하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매주 차를 마셨습니다. 손주에게 줄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SNS에 일상을 올렸는데 활짝 웃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6개월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SNS 보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갈게.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올 수 있으면 오고 바쁘면 다음에 봐도 돼. 엄마는 괜찮아. 그 순간 아들은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놓아준 순간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진 겁니다. 지금 그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6장. 오늘부터 실천하는 스토아 철학.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매일 아침 루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 기분, 내 행동, 내 태도, 내 하루.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산책, 전화 한 통, 책 한 페이지. 마음이 아플 때.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 지금 이건 사실인가 판단인가? 물어보세요.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 조용히 앉아서 이번 주 감사했던 순간 3가지 적기. 다음 주 나를 위한 작은 계획 세우기.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하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자식 생각 대신 나를 위한 일을 하나 해보세요. 내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밤을 새워 아픈 자식을 간호하고 내 것은 아껴도 자식 것은 아끼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참으면서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자식의 무관심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담담히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를 품위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